고전산문 시작할게. 첫 번째, 오물음 이야기. 오물음이라는 뛰어난 이야기꾼이 있어. 그 이야기꾼에 관한 설화야. 설화, 소설의 전 단계에 있었던 거. 설화야, 옛날 이야기지. 오물음의 뛰어난 이야기 솜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옛 이야기를 잘하기로 유명하여 두루 재상가의 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식성이 오이와 나물을 즐겼다. 오이 할 때 오자, 나물 할 때 나물, 이게 물음이야.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오물음이라 불렀다. 오물음은요, 조선 후기 실존 인물 김중진이야. 조선 후기에 실존 인물인 김중진이고, 대개 물음이란 익힌 나무를 이름이요. 오이씨와 오이가 이름이 비슷한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물음이라고 하였다는 거야. 오물음 이름의 유래야. 오물음 이름의 유래. 익힌 나무를 물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시성을 가진 이야기꾼이 너무 이 익힌 나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오물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야. 한 종실이 연로하고, 종실 뒤에 있어요. 임금의 친척되는 사람을 종실이라 그러고요. 네 아들이 있었다. 물건을 사고 팔기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천성이 인색하여 추호도 남주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여러 아이들에게조차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었다. 굉장히 인색한 한 종실에 연로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 들으라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행위의 계기가 되는 거야. 행위의 계기가, 이야기의 계기가, 행위의 계기가 종실 노인의 지나친 인색함, 종실 노인의 지나친 인색함이 이야기의 행실의 계기가 된 거고요. 들어 친한 벗이 근하면 내게도 생각이 있노라고 대답할 뿐 세월이 흘러도 차마 재산을 나누어 주지 못하였다. 하늘은 그가 오물음을 불러 이야기를 시켰다. 오물음은 마음속에 한 깨를 내어 옛 이야기를 지어서 했다. 요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낸 행위의 실행이야.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구를, 종실 노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위의 실행. 자, 종실 노인의 인색함을 반성하고, 종실 노인이 인색함을 반성하고 생각을 달리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지금부터 지어냅니다. 이야기를 지어냄. 장안갑부 이동지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동지는 그러면 누굴 얘기할까요? 이 종실 노인을 얘기하겠지. 종실 노인을 풍자하기 위한, 종실 노인을 풍자하기 위한 가공의 인물이고, 이분이 부귀 장수하고 아들을 많이 낳아서 사람들이 늘 상팔자라고 불렀습니다. 상팔자, 좋은 팔자. 팔자 좋은 사람을 상팔자라고 해요. 좋은 팔자를 타고났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이동지가 가난해서 고생하다가 자수성가하여 부가옹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부가옹, 옹은 늙은이를 얘기하고 부잣집 늙은이.
이런 뜻이야. 부잣집, 늙은 주인. 성질이 인색하였으며 비록 자식 형제에게도 달아진 부채 한 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곰곰이 돌이켜보니 세상 만사가 모두 허사이고 자기는 오직 재물 제자 한 자의 일평생 종이 되어서 얽매인 셈이었습니다. 병석에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 평생 고생하여 재물을 모아 이제 부자가 되었구나. 그런데 지금 길을 떠나는 마당에 100가지로 생각해 본들 한 개 물건도 가져갈 도리가 없구나. 지난날 재물에 인색했던 일이 후회스럽다. 명정이 앞에 쓰니 상여 소리가 구슬프고, 명정은요 이제 장례 치를 때 옛날에 이게 죽은 사람 이름을 적어놓은 깃발이야. 그게 앞에 선이 상여 소리가 구슬프고, 공산은 빈산이겠지. 빈산 낙엽지고 밤비 내리는 쓸쓸한 무덤 속에서 비록 한 푼 돈인들 쓸 수 있겠느냐. 한 푼 돈이라도 죽어서 어떻게 쓰겠니, 그지? 쓸 수 없다는 쓰리법이지. 내 죽어 염습하여 입간할제, 이제 염습이라는 것은 죽은 신체 닦고 이렇게 수의 입히고 이런 것들을 염습이라 그래. 입간할제 두 손에 악수를 끼우지 말고, 악수 뒤에 있어. 시신의 손에 끼우는 현금을 악수라 그래. 그걸 끼우지 말고 관 양편에 구멍을 뚫어 내 좌우손을 그 구멍 밖으로 내놓아 길거리 행인들로 하여금 내가 재물을 상같이 두고 빈손으로 돌아감을 보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이동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무너무 인색했는데 죽음에 임박해서 보니까 야, 내가 왜 이 돈을 안 쓰고 이렇게 지고만 있었지? 그러니까 내 죽으면 내 시신, 그 관 속에 있는 내 신신이 손이 관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구멍 뚫어가지고, 봐봐, 저렇게 부자이면 뭐해? 결국 갈 때는 빈손으로 가잖아. 이렇게 보도록 하래요. 하고 이내 운명했답니다. 이동지가 죽은 후에 자식들이 감히 유언을 어기지 못하고 그래도 시행했답니다. 어떻게요? 두 손을 간 밖에 나오도록. 소인이 아까 노상에서 우연히 상행을 만나 두 손이 간 밖으로 나왔음을 개의하게 여겨 물어보았더니 곧 이동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이 이동지의 시신이 상여가 가는 걸 봤다. 관 밖에 두 손이 나온 걸 봤다. 이게 실제 있었던, 실제 이 오물음이 경험했던 걸까요? 아니지, 그지? 실제 겪은 일 아닙니다. 실제 겪은 일은 아니지만 신빙성을 믿게 하려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오다가 본 것처럼, 직접 목격하는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인지장사의 기언야선이라더니 과연 옳은 말입니다. 자, 요거 뒤에 뜻풀이 써.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는 의미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말을 참 착하게 한다, 그 말이야. 그 종실 어른이 노인이 듣고 보니 은연중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의 말에 조롱하는 뜻이 들었지만 그 말은 이치가 타당하였다. 자기를 조롱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긍할 만한 이야기로 여긴 거야. 수긍할 만한 이야기로 여김. 그리고 자, 은연중에 자신을 두고 한 얘기인 걸로 아는 거 보니까 자신을 풍자하는 얘기로, 자신을 풍자하는 이야기임을 간파한 거야. 임을
간파했고요. 자, 그 이튿날 아침에 드디어 여러 자식 앞으로 재산을 나누고 바로 실행한 거야. 이 노인도 실행이 굉장히 빠르다, 그지? 일가 친구에게도 보화를 흩어주었다. 이게 이제 오물음 이야기를 듣고 행위의 결과지, 그지? 행위의 결과가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결과가 노인의 태도가 변했지, 그지? 노인이 인색한 태도를 반성한 거야. 인색한 태도를 반성했고, 그리고는 산정에 들어앉아 금은고와 술을 즐기며 종신토록 금정산의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금전상에 돈 얘기는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않았대. 이게 이야기의 힘이라는 거야. 이야기의 힘은 사람을 깨닫게 해준다. 요거 액자식 구성이지, 그치? 액자식 구성은 뭐야?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 외화, 밖의 이야기는 오물음과 종실 노인의 이야기고, 오물음이 종실 노인에게 들려주는 노인의 이야기고, 자, 내화는 이동지 이야기지. 이동지 이야기는 오물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가 하나 더 있어. 자, 이건 구비슬라야. 말을 해주는 거야. 말을 해주는 거, 이야기를 말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기와 이야기하기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야기와 이야기하기의 본질적 특성이 나와요. 이야기하기의 본질적 특성. 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참 대갓집이 있어 독 선생을 앉혀놓고 아들 공부를 떡 시키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면서 그 전에 참 이렇게 참 요거 이야기할 때요. 생각을 가다듬을 때 이야기 중에 생각을 가다듬을 때 하는 무의미한 표현이야. 무의미한. 그러니까 참, 이런 식으로. 자, 독 선생은요, 가열 선생 정도 되는 거야. 앉혀놓고 옛날에 이제 부잣집, 대간지에서는 자식이 있으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놓고 가열을 시킨 거야. 자, 요런 거 지금 구비문학의 특징이지. 구비문학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 특징이 이렇게 가운데 무의미한 말들 들어가는 거야. 허재문은 자기 아버지하고 그 이웃 노인네하고 앉아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이놈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얘기를 다 적는 거야. 적었선. 자, 다 적는 거야. 그리고 적었선 하루 저녁에 한 마리 들으면 하나를 적었어. 요걸 그 종에다가 적어가지고는 요놈의 걸 봉해가지고 군 이러면서 적어서 적는 거야. 적어서 적어 이렇게 적다는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 적다는 말 반복하고 있는데 요것도 구비문학의 특징. 이야기 문학의 특징이야. 구비문학의 특징이고. 자, 우리 이야기할 때는요. 발화는요. 말할 때 바로 사라지지, 그치? 발화는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 요즘은 녹음 장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녹음해 놓는 경우가 많지만은 보통 얘기하면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앞 내용을 놓친 청자를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야. 청자를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이야기하기, 구비문학의 특징인 거야. 저걸 가지고는 오늘 봉해 가지고는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쳐놓고 한 게 3년 동안 딱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3개가 찼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감집에 도련님이 있었는데 도련님이 공부는 잘 안 하는데 이야기를 갖다가 남들 얘기를 듣고 계속 적는 일을 했다는 거고, 그걸 적어가지고 주머니 안에 넣었는데 그 주머니가 3년 동안 3개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자기 방 대들보에 딱 달아놨지. 요놈의 끌 얘기주머니. 자, 얘기주머니를 보니까 3년 동안 저녁마다 한 개씩 집어넣으니까 얘기주머니가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주머니가 3개가 찼으니까 해가지고 이게 구술문학의 특징이야. 얘기주머니가 구술문학이라는 거야. 구술문학의 특징이고, 자, 4년째 되던 해 장가를 가게 됐어요. 누가요? 주체가 누구니? 이 대감집 도련님이지. 주체가 젊은 도련님이지. 젊은 도련님이 장가를 가게 됐는데, 이런 동네에서 살 것 같음 저기 홍천쯤 장가 가게 됐어요. 요게 뭐냐면 이야기의 특징, 이것도 이야기 구비문학의 특징인데, 이야기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그 사람이 어디쯤 장가 갔냐면 우리 사는 동네에서 홍천쯤 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구리잖아, 그지? 구리에서 말하면 저기 뭐 장자모 호수공원까지 된다. 요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추상적 거리 개념을 자기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추상적 거리 개념을 구현자의, 말하는 사람의 구현자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 시공간으로 표현한 거야. 구체적 시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영은 고개야. 고개를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왜 가마에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마를 타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내일쯤 출발하게 되면 오늘쯤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하인들이 있으니까 하인들은 명령을 하는 거야. 자, 이것도 봐봐. 하인이 있으니까 하인들어 명령을 하는 거야. 반복됐지, 그치? 반복이 되게 많습니다. 너는 내일 누구 가마를 모시고 누구는 손님 접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마를 너는 누구 가마를 끌고 가고 누구는 손님 대접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준 거야. 이렇게 참 정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 가마를 모시고 그 새님 도령, 자, 새님 도령은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적어가지고 주머니 속에 보관한 사람이지, 그치? 문자 문화를 상징하는 거야. 이야기를 적었으니까 문자 문화를 상징하는 거고, 자, 이야기를 적어서 주머니 안에 넣었으니까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 거지, 그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기록만 하는 거야.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기록만 함. 새님 도령을 모시고 영 넘어갈 그 종이 참 동짓달인데, 동짓달은 음력 11월이야. 음력 11월이고 헛개 눈이 밤에 갑작실에 와서 이렇게 와서 눈을 슬러 그 도련님 방 문턱에 이렇게 돌려 슬니까 그 방은 도련님은 없고 빈 방인데 얘기 소리가 중중중중 나더라는 얘기야. 얘기 소리가 누가 얘기하겠어? 얘기 주머니야. 그 도령이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적어가지고 주머니 안에 여놓은 이야기 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야. 이 얘기 소리가 이야기 귀신들이요. 자기네들이 그 주머니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도령을 해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야기 귀신들이요.
귀신들이 도련님을 해칠 얘기를 하는 거야. 해칠 이야기. 그전 공부하던 방인데 도련님이 여기 안 계신데 여기서 무슨 얘기 소리가 이렇게 나는가 말려. 그래서 거기서 귀를 기울이고 이제 하인이 눈이 와가지고 눈을 쓰려고 보니까 도련님 공부하던 방에서 얘기 소리가 났는데 누가 얘기해? 이야기 귀신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귀를 이렇게 찌우 들으니까 기울여 들으니까 아주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게 이놈의 새끼가 우릴 주머니 넣어 가두고 안 풀어놓는다는 얘기야. 이놈의 새끼가 누구야? 이놈의 새끼가 그 새님 도련님이지, 그지? 도련님이 자기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이야기 주머니 안에 가둬놓고 안 풀어놓는다. 요게 이제 해치려는 이유지. 도련님을 해치려는 이유고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내일 저 고개 넘어 장길 간다니까 내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자, 내일 장가 가니까 여러 사람, 여러 귀신들이 잡겠다는 거야. 여러 사람은 귀신이 된 이야기들이지. 귀신이 된 이야기고. 자, 이거는 왜 이야기가 귀신이 됐을까? 이야기를 들으면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야.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함. 근데 안 한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생명력을 잃은 거야. 생명력을 잃음.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내일 절곡에 넘어가면 우리가 잡자고. 해치려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이게 지배적인 문화인 문자 문화에 대한 우리 문자 문화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잖아, 그지? 그 문자 문화에 대한 구술 문화의 반박이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술 문화의 반박이고요. 우리 열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열에 이렇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니? 도련님이지. 도련님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동지섣달에 이 고개 마루턱에다가 난데없는 돌배를 크다만 걸 하나를 이렇게 잎이 피어 늘어지게 하고 동지섣달에 이 고개 마루턱은요. 지금 도련님이 장가 간다고 지나간 장소지, 그지? 도련님이 지나가는 장소고 돌배는 이야기 귀신이 도련님을 혼내주려고 변하는 거지, 그지? 이야기 귀신이 변한 것. 그걸 먹으려고 애쓸 거다. 그러니까 그놈의 걸 이렇게 떡 만들어 놓으면 새신랑이 오다 그것만 딱 처먹으면 죽을 테니까 그걸 해놓자. 요걸 그 가메발이 모시고 갈 그 종놈이 들었단 얘기야. 아까 그 종이 눈을 쓸다가 그 도련님 방에서 이야기 귀신 얘기하는 걸 들은 거야. 이 하인은요, 가마치를 잡고 갈 사람이야. 종놈은 누구라고요? 자, 이 종놈은 문자 문화하고 문자 문화는 누가 상징하는 거야? 도련님이. 문자 문화와 구술 문화의 경계에 있는 인물이고 경계에 있는 인물. 도련님은 내가 살려야겠다는 결심을 먹었거든. 누가? 그 하인이.
그 얘기를 쫙 했어.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주체가 하인이. 주체가 하인이. 눈실러 이렇게 돌아가니까 도련님 그 공부하던 방에서로 그 귀신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날 가두고서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 돌벨 만들어 놓고 그걸 먹음죽게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우정 그렇게 간 거라. 우정 일부러. 그러면서 이건 누가? 하인이 하는 얘기지. 하인이 내가 그래서 이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내가 그래서 도련님을 말린 이유가 그거였단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 주머니 생각이 나거든. 아, 그래. 아, 그래서 참 자기 공부하던 방에 가보니까 대들보에다가 얘기 주머니가 3개가 똘똘 말아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가득 채워놓은 게 매달려 있거든. 아, 그래. 이놈의 얘기 주머니를 갖다가선 터쳐서 다 풀어내 보냈단 말이야. 그때 헤쳐 보냈는데 겨우 나는 그 놈에다 그 얘기 주머니를 3개를 탁 풀어 헤쳐 보였는데 나는 그 놈의 걸 주워 듣다 보니까 그저 한 반 주머니밖에 못 가졌어요 하면서 구술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구술자가요. 그 얘기 주머니에 이 얘기를 주워왔다는 거야. 이야기 안에 있는 사건에 개입하지, 그지?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안과 밖에, 이야기 안과 밖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구비문학의 특징이야. 특징이고, 자, 그래서 이야기 주머니가 딱 터져서 지금 풀려났지, 그지? 요거는요, 구술 문화가 소멸되지 않고요. 이야기 주머니가 터졌으니까 구술 문화가 소멸되지 않고 문자 문화와 지금까지 공존한다는 거야. 문자 문화와 공존한다는 얘기고,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